이번 주도 주식시장은 관세 관련 뉴스, 소문, 트럼프의 말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주 초반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트럼프가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크게 올라서 수요일에는 S&P 500이 9.5%가 올라서 2008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른 날이 되었고, 나스닥은 12%나 올라서 2001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른 날이 되었어요. 한국도 목요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폭등 다음 날은 3~4%가 다시 떨어져서 관세발 주식 롤러코스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진행형이라 하루만이 올랐다고 해결된 거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격변의 시기를 더 잘 이해하고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패닉이 아니라 도대체 왜 트럼프와 미국 정부는 관세를 칼자루처럼 흔드는 것일까? 이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하면 좋은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파봤더니 크게 5가지 이유가 있고, 5가지 모두 나름 일리가 있지만 허점들도 많고, 무엇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관세를 때리는 5가지 이유를 분석해 보면서 그 안에 인사이트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재정적자를 보여주는 수치가 그 나라 GDP 대비 그 나라의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의 비율이고, 한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6%예요. 이게 낮은 나라는 30% 정도이고 높은 나라는 100%가 넘는데 미국은 이 비율이 120%가 넘어요. 최근 무디스 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지금처럼 늘어나면 2047년에는 200%가 넘는다고 해요. 즉 미국의 GDP보다 정부 부채가 2배 넘게 많은 거죠. 참고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의 영향으로 이 비율이 200%가 넘어요. 부채가 많다는 거는 국채를 많이 발행했다는 건데, 일본은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 투자자가 들고 있고 금리도 제로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라서 부채가 많아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하지만 미국은 많은 국채를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작년에 미국 국가부채 이자액만 1조 달러가 넘어서 이게 미국 국방비보다 높고, 재정적자는 미국이 해결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이고, 도지를 통해서 정보기관들의 대규모 감원을 하는 것도 이 일환이에요. 관세를 늘리면 세입이 늘어나니까 재정적자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고, 자국산업을 보호해서 고용을 늘리면 또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관세를 통해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가 트럼프의 주장이죠. 하지만 많이들 우려하듯 관세가 물가를 올리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러면 미국 내 세금은 더 줄어들고 보복 관세로 수출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2018년 관세 정책으로 관세가 늘어난 건 맞는데, 앞서 말한 이유로 2019년도에 재정 적자는 오히려 약 2천억 달러가 늘었어요. 게다가 트럼프는 소득세를 줄여서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기도 했어요. 추가로 미국은 올해 6월에 큰 규모의 부채 만기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자까지 갚아야 될 돈이 약 1,50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야 될 테고 이자율이 낮아야 더 싸게 국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무리한 관세 정책으로 의도적으로 시장을 박살내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또 트럼프는 연준에 이자율 낮추라는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미국 국채를 파는 나라들이 많아졌고, 미국 국채를 많이 판다는 건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4.5%가 넘어갔어요. 트럼프의 의도와는 완전 반대로 금리가 움직인 거고, 이것 때문에 이번에 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트럼프에게 왜 90일 유예를 발표했냐고 물어봤더니, 트럼프는 사람들이 getting 예삐 해서 이걸 유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해서, 내가 관세 정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네? 그래서 내가 유예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누구나 내 자산이 20%가 빠지면 당연히 getting 예삐해지죠. 추가로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발표하기 3시간 전에 지금은 주식 사기 아주 좋을 때야 DJT라는 트윗을 했어요. DJT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트럼프의 트럼프 미디어 그룹의 주식 종목 코드예요. 그리고 DJT 주가는 이날 20% 넘게 올랐습니다.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금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 관세를 휘두른다는 거예요. 지난주 관세 발표 이후로 시장이 폭락하고 있을 때 트럼프는 활짝 웃으면서 야 다들 나한테 협상하자고 전화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집에서 막 엄청 시끄럽게 하고 뛰어다니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면 옆집이랑 밑에 집에서 바로 연락 올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야 봐봐 다 나랑 얘기하려고 다 전화하잖아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이런 파워 포지션을 굉장히 즐기는 대통령이고, 근데 또 미국의 언론도 많이 양분화돼 있어서 CNN이나 NBC 같은 채널에서는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반면 박스 뉴스에서는 야,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이 역시 협상의 대가라서 많은 나라에서 협상하려고 전화하게 만드네 라는 보도를 하더라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 유예 발표 이후에 이게 다 트럼프의 의도된 전략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90일간 각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미국이 워낙 깽판을 크게 쳤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하기 좋은 포지션을 만들어 놓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 안에는 새 대통령이 정해질 거니까 조금은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은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서 다들 보셨겠지만 미국이 관세를 34% 올리니까 중국도 34%를 올리고, 미국이 50% 추가하니까 중국도 50% 추가하고, 미국은 이제 이걸 145%까지 올렸고 중국은 미국 영화 수입을 제한한다는 발표도 하면서 아직 둘 다 눈 깜빡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관세 정책이 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에요. 이번에 중국만 빼고 다 유예해 준 것도 그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중국이 여러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때려잡아야 된다는 거죠. 관세로 중국 제품들의 경쟁력 떨어뜨리고 중국이 생산기지로서의 매력도도 떨어뜨리려는 의도이고,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중국에 관세를 매기면서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인도 등으로 옮기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 가격이 비싸지면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애플같이 중국 생산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또 중국 내에서 반미 감정만 강화가 돼서 미국 물건 안 사는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2008년도 미중 관세 전쟁 때는 중국이 어느 정도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줬는데 지금은 완전 강대강이라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말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 지금 미국이 견제해야 될 중국은 싼 물건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이 앞서가고 있는 첨단 기술 산업에서 중국이 따라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진짜 중국을 세게 때리고 싶다면 중국 사람들의 미국 유학 혹은 취업 비자를 안 줘서 미국 기술을 못 배우게 하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중국 회사들을 내보내서 중국 기업에 투자를 못하게 하는 등 트럼프라면 할 수 있는 센 정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관세를 때리는 정책의 효과는 어디까지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서 말한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로 돌아가 보면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나라 1등은 일본이고 2등은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많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음모론 같은 이야기인데, 미국의 주식은 대부분 부자들이 들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주식이 없기 때문에 관세 정책으로 주가가 폭락을 하면 미국 부자들의 돈이 줄어들고, 그런 트럼프 정책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될 거기 때문에 미국의 빈부격차가 관세 정책으로 줄어들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틱토커의 영상을 트럼프가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 올려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관세 때문에 주가 하락하는 질문에 미국 상위 10%가 88%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다음 40%가 나머지 12%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하위 50%는 주식은 없고 부채만 있으니까 주식 좀 떨어져도 괜찮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저씨는 더 나아가서 지난 금요일에 주식 폭락할 때 야,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데 미국의 주식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 라는 얘기를 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열받게 했어요. 근데 막상 이분은 조단이 부자예요. 아무튼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핀다라는 거는 반박할 가치는 없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반박을 해보면 트럼프의 주장은 관세를 많이 받아서 세수를 올리고 그 대신 미국인들의 소득세를 내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소득세를 줄이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관세는 소득이 높던 낮던 물건을 사
사는 사람들이 골고루 부담해야 되는 일종의 세금이잖아요. 즉 관세를 높이고 소득세를 낮추면 빈부격차가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관세를 휘두르는 이유라고 하는 역시 어이없는 의견이 하나 있는데, 남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키우는 과거 미국 사회에 대한 노스텔지아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이걸 주장하는 트럼프 지지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관세 정책으로 미국으로 제조 공장을 대거 옮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대학에 보내는 아메리칸 드림을 되살리자는 거죠. 미국 상무장관인 하워드 러트닉은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공장에서 아이폰 나사를 조일 거다. 그래서 미국의 핵심인 고졸 미국인들이 다시 부활할 거다. 이런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분도 조단위 부자예요. 물론 미국 정치인들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챙겨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게 필요한 미국의 일부 지역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도 이야기했듯이 중국은 첨단 기술 발전으로 미국처럼 되고 싶어 하는데 미국은 제조 공장으로 중국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게 이번 트럼프 관세 정책의 큰 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애플의 CEO 팀 쿡은 CEO가 되기 전부터 스티브 잡스 밑에서 애플의 생산, 제조, 서플라이 체인 등을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에는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팀 쿡이 한 인터뷰에서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 이유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의 인건비는 이미 비싼데 중국의 생산 전문성을 미국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섣불리 미국으로 생산 공장을 옮기겠다라는 결정보다는 일단 가만히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 같아요. 시장도 이렇게 크게 흔들리고 정책도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지금 트럼프만 믿고 미국의 생산 공장을 짓는 건 너무나 위험한 베팅이 될 것 같아요. 또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 높은 인건비 때문에 어차피 가격 올라갈 건데 다음 대통령이 관세를 없애버리면 나만 손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한 코미디언이 미국 사람들은 나이키를 사서 신는 걸 좋아하지 나이키를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아 라고 했던 말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세상을 흔들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5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의 변동폭이나 뉴스가 나오는 양을 보면 하루가 일주일 혹은 하루가 한 달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흔들리겠지만은 이런 흔들리는 세상에서 진짜 인사이트들 찾는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